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이게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딜레마가 있긴 한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관료 출신들은 말입니다.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요, 이게. 그 타성이라는 게 뭐냐면 귀재입니다, 귀재. 귀재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선 뭔가 이렇게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관료 출신들이 있습니다. 도한우 기자가 서울일보 1면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취임 후 외교 데뷔전을 치르고 귀국하면서 신정부 내각 인선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0여일이 된 만큼 이르면 금주 중 일부 장관급 인선까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19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G7 외교를 마친 뒤 조각을 위한 내각 장차관급 지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을 마치는 대로 내각 지명 후보자를 발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장차관 서순을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인선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지금 인선 문제 있죠. 지금 이제 뭐 어제죠. 어제 국정원장 내정자의 그 인사청문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에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는 지금 뭐 자녀 문제도 그렇고 거기다가 본인의 그 문제, 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본인의 학위, 석사학위 취득 문제, 지금清華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G7 에서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초청국으로 우리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했던 것이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기대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상 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남이 주선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침공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 침공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랴부랴 오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만남이 주선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외교 채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던 게 뭐 이렇게 크게 어떤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가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 무엇을 갖고 올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외교 대비전이라고 했는데 대비전에서의 성과는 별로 없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모든 이슈가 전부 다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침공의 모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비전에 대한 성과는 크게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돌아와서 또 이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왜 이렇게 대비전이 시원찮느냐 이럴까봐 인선에 지금 박차를 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간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등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인선을 빠르게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 차관급 인선만큼은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하며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추천 인사 선별과 검증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일부 차관급 등 실무 총책을 선임하는 단계에 그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등의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일부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G7 외교 일정과 이날 2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현안들이 처리되면 즉각 내각 인선 작업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내각, 주요 기관장 등에 대한
국민 추천 접수도 완료됐다고 전하며 아울러 이 대통령이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부 인선을 상당 부분 매듭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일보와 통화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타임라인까지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이 대통령으로선 G7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이 무산됐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불가피하다. 관세 협상을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은 필수라 이 대통령이 이달 말 국내를 비우기 전에는 내각 주요 인선을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주요 부처의 장 차관급 하마평이 돈다고 전했습니다. 예. 최진영 거 하마평이 뭡니까? 하마평이? 예, 하마평이란 새롭게 간직에 오를 후보들에 대한 세간의 평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데 원래 하마평의 그 원뜻은 이런 겁니다. 원래 그 모든 관료는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때 경복궁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경복궁이 광고리니까요. 그럼 그 경복궁 앞에 지금 월견대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놨죠. 옛날엔 경복궁 앞에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앞에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걸 월견대라고 합니다. 월견대라고도 하고 월대라고도 합니다. 그게 월견대. 월견대라고도 월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달을 바라본다 이런 뜻의 그 월견대라고 하는데 그 옆에 이제 거기 앞에 월견대 앞에 와가지고 그 옆에 와서 모든 문무백관은 말을 타고 오거나 가마를 타고 와서 교자, 가마가 아니고 교자를 타고 와서 거기서 내립니다. 다 내려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왕궁에 말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내립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마, 아래 하자에다가 말마자 써갖고 말에서 내린다. 그 말을 내린다. 그래서 하마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부들이 거기다 말을 쭉 거기다 세워놓고 지들끼리 모여 앉아갖고 자기 그 관직에 들어간 자기 주인들 평을 합니다. 지들끼리. 우리 주인은 어떻다. 그리고 그걸 하마평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관직에 오를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마평이라고 하는데 원래 하마평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그냥 한번 참고로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정책실장, 이호건 전 기재부 1차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언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는 후문도 있지만 실용 노선이 확고한 현 정부 기조상 재무통으로 평가되는 관료 출신이 유력하다는 게 정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총리급 승격이 예상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지금 부총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재무 관련된 이 재정에 굉장히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이게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엉뚱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이 이런 전문 분야, 사실 전문 분야의 장관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좀 잘 모르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러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괜히 가가지고선 잘 모르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이게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죠.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장관 특히 이렇게 어떤 재정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뭐 이런 것에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딜레마가 있긴 한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관료 출신들은 말입니다.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요. 이게 타성에 젖어 있어갖고 그 타성이라는 게 뭐냐면 귀재입니다. 귀재. 이 관료는 귀재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고 확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귀재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선 뭔가 이렇게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관료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 정치인 출신과 관료 출신의 이 좀 이렇게 중간쯤 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논란이 많았던, 지금은 이제 뭐 고인이 되셨고 논란이 많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네. 그 재정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서의 네. 그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때 뭐 우리가 뭐 한참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전문가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뭐든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맡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바 있고, 김 전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대통령과 경합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인 같은 당 박균택, 이건태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라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기 법무장관의 경우 법령권의 수건 사업인 검찰개혁 완수에 주력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유력시 되며, 외교부 장관으로는 조현 전 유엔 대표부 대사, 국토교통부 장관에 윤후덕, 문진석 의원 등이 자천, 타천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환경부 장관에는 김성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예.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예전에도 한번 통일부 장관을 한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예.